said it was the last time, but you keep coming back to tell me sorry that you take back all the things you said just to hurt me. Our love just went cold, but I'm still burning. Our love just went cold. Why? I keep on making the same mistake. I always let you back in when I begin to get myself together again.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배운 실 깨는 법과 매듭 짓는 법 연습 많이 하셨나요? 네, 이제 잘 되시죠? 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네, 이제 다음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도안 옮기는 방법은 지난 영상들 중에서 홈가드닝 소개 영상이나 인트로 영상에 도안 옮기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 도안 옮기는 영상은 특별히 수업 과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꽃누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꽃을 예쁘게 수놓습니다. 꽃을 자수로 표현할 때 오늘은 줄기를 표현하는 3가지 스티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꽃의 줄기 표현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스티치는 러닝 스티치, 백 스티치, 아웃라인 스티치 이 3가지 스티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스티치에 들어가기 앞서서 중요한 바늘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바늘은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잡고 3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한꺼번에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손가락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여요. 이 2손가락만 갖고 술을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 둘, 네, 검지, 엄지, 검지, 또 3번째 손가락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3손가락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네, 이게 자유롭게 움직여줘야지 네, 술을 예쁘게 잘 놓을 수 있어요. 네,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또 이쪽으로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네,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돼요. 3번째 손가락이 네, 힘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바늘의 힘을. 네, 연필을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연필도 이렇게 잡지 않죠? 3번째 손가락이 힘을 이렇게 받쳐주게 돼요. 이 원리하고 같은 원리에서 이것이 이 움직임이 자유로워야 돼요. 이렇게. 네, 어떤 분들을 보면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2손가락만 잡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러면 힘 조절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3번째 손가락을 꼭 받치시고 이렇게 3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네,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부터는 꽃의 줄기를 표현하는 3가지 스티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스티치는 러닝 스티치입니다. 두 번째 스티치는 백 스티치예요. 세 번째는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네, 여러분들 러닝 스티치, 백 스티치 네, 잘 아시는 스티치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러닝 스티치는 홈질이죠. 백 스티치는 네, 박음질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스티치이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이 3가지 스티치가 줄기에 많이 사용을 한다 라는 이야기이지 줄기에만 표현을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이 3가지 스티치 모두 다른 곳에도 또 다른 모양에도 다 응용이 가능한 스티치예요. 네, 러닝 스티치는
모양이 어떻게 생긴 스티치냐면요. 이렇게 땀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건너 꼭 뛰는 모양을 갖췄다 해서 러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백스티치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땀이. 아웃라인 스티치는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을 갖추게 돼요. 바깥으로 라인을 만드는 스티치입니다. 러닝 스티치가 예쁘게 만들어지려면 땀의 간격이 중요해요. 물론 작품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작품의 사이즈에는 적당한 사이즈로 적당한 땀의 길이로 술을 놓으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 적당한 길이를 땀의 길이를 제가 어느 정도는 정해 드리는데요. 보통 대략적으로 0.2에서 0.3mm 정도의 간격으로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스티치도 마찬가지예요. 백스티치도 0.2에서 0.3mm 정도의 간격으로 두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품의 크기에는 적당합니다. 러닝 스티치는 땀의 간격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 간격이 이 일정한 게 좋아요. 이게 들쑥날쑥 하지 말고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일정하게 술을 놓으면 예쁩니다. 러닝 스티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까다로운 스티치에 속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시겠죠? 이제부터는 술을 놓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늘이 천의 뒷면에서 나와요. 러닝 스티치를 술을 놓으실 때는 한 땀 한 땀 놓지 않아요. 간격을 감으로 잡아서 두세 땀씩 한꺼번에 놓습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놓지 않고 간격을 감으로 잡아서 몇 땀씩 놓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공간감을 여러분들의 몸에 익히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수의 작업은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얼마만큼의 땀을 일정하게 뜨느냐. 보이시죠? 들어가고 나오고의 들어가고 바늘이 나오고의 간격을 감각으로 공간에 대한 센치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0.2에서 0.3mm 정도의 간격으로 예쁘게 뜨시면 돼요. 마지막 땀은 항상 뒤로 들어가서 매듭을 지실 때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매듭을 지셨던 방법대로 어떠한 방법이든지 괜찮으니까 그대로 뒷매듭은 그렇게 지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대신 러닝 스티치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까다로운 스티치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 간격을 맞추기가 조금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술을 놓으시면 돼요. 백스티치 할게요. 백스티치는 일단 러닝을 한번 떠요. 얘도 0.2에서 0.3mm 정도의 간격이 좋습니다. 처음에 러닝을 한번 뜨고 백이니까 이렇게 뒤로 들어와요. 뒤로 들어와서 뒤로 가서 그 간격만큼 다시 앞으로 진행합니다.
네, 백스티치는 러닝하고는 달리 얘는 한 땀 한 땀 뜨셔야 돼요. 뒤로 공간을 메꾸고 그 간격만큼 다시 앞으로 진행합니다. 뒤에 공간을 메꾸고 그 간격만큼 앞으로 진행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뒤에 공간을 메꾸고 마무리 지시면 돼요. 네, 백스티치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뒤에 공간을 메꿨어요. 근데 약간의 새가 떴어요. 이렇게 새가 뜰 수 있어요. 근데 백스티치는 만약에 이렇게 공간을 조금씩이라도 두으려면 네, 나머지 공간들은 이 공간을 두은 공간만큼 일정하게 네, 두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만큼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보았을 때 새가 뜨지 않게 보여요. 만약에 이 공간이 들쑥날쑥하면은 이렇게 이빨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을 일정하게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스티치 할 때는 뒤에 공간을 메꿀 때 조금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네, 구멍이 나지 않게 네, 재구멍으로 들어가서 네, 공간을 완전히 메꾸고 하시는 게 그래도 예쁘게 나와요. 네, 이렇게. 그래서 구멍이 나지 않게 신경을 써서 뒤에 공간을 메꿉니다. 다시 앞으로 진행하고 마무리는 뒤에 공간을 완전히 메꾸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아웃라인 스티치 진행할게요. 아웃라인 스티치는 실의 방향이 아래로 두면 돼요. 실과 바늘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로. 아웃라인 스티치는 마지막 마무리 질 때까지 바늘이 천의 뒤로 나가지 않아요. 앞에서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실을 아래다 놓고 한 땀을 뜨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진행합니다. 보이시죠? 실 아래다 놓고 한 땀을 뜨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다시 앞으로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네, 실을 아래다 놓고 한 땀을 뜨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다시 앞으로 진행해요. 아웃라인 스티치를 놓으실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보시면 얘가 잘 잡아다니지 않으면 이 중간에 새가 뜰 수 있어요. 새가 뜨지 않게 적당한 힘으로 실을 잡아다니셔서 밀착을 시키는 게 좋아요. 얘가 둥둥둥둥 떠 있으면은 안 돼요. 실을 아래다 두고 한 땀을 뜨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앞으로 진행합니다. 이 한 땀의 길이는 줄기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하는데요. 줄기가 만약에 굉장히 큰 줄기라면은 약간 땀의 길이를 길게 뜨시면 되고, 줄기가 크지 않는 줄기라면 땀의 길이를 약간 줄이면 되겠지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한 땀을 뜨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앞으로가 이 한 땀 안에서 해결입니다. 이것을 한 땀 밖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한 땀 안에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한 땀을 뜨고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앞으로가 한 땀 안에서 해결입니다. 한 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무리는 내가 한 땀 정도의 길이만큼 다시 앞으로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시면 돼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해되셨죠? 집에 남는 천이 있으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줄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배우신
세 가지 러닝 백 아웃라인 스티치를 적절히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스티치로 골라서 술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 줄기에는 저는 러닝 스티치를 한번 놓아 볼게요. 러닝 스티치의 땀의 길이는 줄기 길이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길이가 너무 짧은데 땀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별로 예쁘지 않겠죠? 매듭은 한두 번 정도만 매듭을 치시면 됩니다. 이제 백 스티치 한번 응용해 볼게요. 네, 세 가지 줄기 스티치는 그냥 원하는 곳에 원하는 스티치로 세 가지를 응용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세 가지 스티치를 믹스해서 쓰시면 돼요. 네, 백 스티치는 러닝을 한번 뜨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뒤로 들어간 만큼 다시 앞으로 나오고, 뒤로 들어가서 뒤로 들어간 간격만큼 다시 앞으로 나오고, 되도록이면은 제 구멍으로 들어가서 구멍이 불규칙하게 보이지 않게 예쁘게 만드시면 좋아요. 네, 마무리는 뒤로 들어가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네, 백스티치의 또 한 가지 응용을 알려드릴게요. 백스티치는 이렇게 줄기에도 쓰지만 이렇게 라인에 라인 표시를 할 때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런 라인들은 전부 다 공간을 메꿔야 하니까 라인을 백스티치로 다 두릅니다. 네, 이 글씨도 저는 백스티치로 다 하고 있어요. 라인을 표현하는 스티치는 백스티치로 하시면 돼요. 땀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쁘게 잘 메꿔지고 있어요. 라인을 표현하는 스티치는 백스티치로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실을 덴마크 실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실을 응용을 해서 뭐 DMC 실도 괜찮고 엔카 실도 괜찮고 가지고 있는 어떤 실이라도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 또 색을 또 규정해서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그런 색을 믹스를 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홈 가드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네, 집에서 열심히 한번 술을 놓아 보시고, 네, 오늘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수업에 여러분들 저를 더 빨리 만나뵐 수 있어요. 다음 수업까지 잘 계시고 다음 수업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뵐게요. 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